안녕하세요. 빛 좋은 게살구, 아니, 그다지 때깔조차 좋지 않았던 게살구를 사위로 들였던 70대 여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해안이 생긴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인간은 꼭 한 명씩 걸러지지도 않고 주위를 맴돌더군요. 바로 제 사위처럼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평소 자주 찾아듣는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제 나이대 분들도 한 번씩 이런 똥 밟는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꼭 걸러야 할 무수한 인간 군상 중 제 사이놈 같은 유형도 있으니 미리 알고 피하시란 뜻에서 저도 남들처럼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저는 지방 도시 시장에서 나물과 야채를 팔며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웠어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애들 아빠는 바람이 나서 첫째인 아들이 5살 때 집을 나갔거든요. 그것도 그냥 여자도 아닌 다방 레지와 눈이 맞아서 말이죠. 그리고 15년 뒤 그놈족 친척을 통해 저는 그놈이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들도 그놈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죠. 그놈이 집을 나간 후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시장에 나물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아빠 없이 자라 공부도 못한다는 소린 절대 듣고 싶게 하지 않아 먹을 거, 입을 건 아껴도 애들 교육비엔 주머니 사정이 되는 한 돈을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애들은 착하고 우애 좋게 자라주었고 공부 또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주었죠. 특히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반면 딸은 한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던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회사에 취업했어요. 시간이 흘러 서울의 외국계 기업에 다니던 아들은 나이 34세 결혼 후 미국 지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경험을 쌓으면 한국에서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뒤 딸 또한 34세 나이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장모님, 제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취나물 좀 묻혀왔어요. 아이고, 내 올 때마다 용돈 주고 선물 사준다는 사위는 많이 들어봤어도 반찬 해다 준다는 사위는 듣도 보도 못했다.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무질까? 역시 한식 뷔페 사장은 다르긴 다른가 봐. 항상 거한 선물이나 용돈보다는 소소하게 반찬이나 음식거리를 해다 주는 사위가 참 살갑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사위가 인사 온 날에도 서글서글하게 웃는 눈매가 참 예뻐 보여 사위로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게다가 요식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먹을 때 자기 위생도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우리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안 그러는데 이 사람 어릴 때 많이 아팠던 뒤로 어머님이 남편 위생에 많이 신경 쓰셨다나 봐. 아무튼 하도 깔끔 떨어서 이 사람 한식 뷔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데라고 지인들한테도 완전 추천해. 그런데 사위를 겪다 보니 사위의 성격엔 조금 이기적이고 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앞에 가져다 놓고 먹는다든지 계산할 때 딴청을 피운다든지 딸이 계산해버리면 기분 안 좋은 티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 말이죠. 굉장히 째째해 보였지만 딸도 잘 살고 있고 어떻게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 있나 싶어 별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위의 본성을 알게 된 건 손주가 3살이 됐던 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저희 집에 온 사위는 바리바리 뭔가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는 딸의 표정이 점점 심상치 않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제가 생신 선물 대신 잡채, 버섯탕수, 양념게장 좀 가져왔습니다. 미역국은 우리 애 엄마가 끓여왔고요. 당신 그걸 또 언제... 됐다.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선물로 용돈 좀 담았어. 30만 원이야. 제 딸이 건넨 용돈을 본 사위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딱 봐도 두 사람 사이에 상의가 안 된 돈 같아 받기가 민망하더군요. 그래도 딸이 억지로 밀어넣어 우선 제 주머니에 넣었죠. 그런데 식후 낮잠이 들었다 깬 저는 딸과 사이사이에
왜 이상 기류가 흘렀던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방 창문은 주방 베란다를 향해 나 있었는데 그쪽을 통해 딸과 사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두 사람은 제 방 창문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주방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주방 베란다 문은 제가 항상 환기를 위해 조금씩 열어뒀었기에 그 애들의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렸던 거죠. 당신, 내가 당신 뷔페에서 남은 음식 엄마한테 갖다 주지 말라고 했지? 왜 잔반철을 우리 엄마한테 하냐고. 그것도 쪼잔하게 매번 선물이나 용돈 대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명 차에 탈 때까지 못 봤는데 저걸 다 언제 가지고 왔어? 당신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무슨 무시야. 나 우리 부모님 댁 갈 때도 저렇게 가져가는 거 알잖아. 당신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어제 차 트렁크에 실어뒀었지. 날 선선해서 아마 안 상했을 거야. 뭐 난 안 먹었지만 난 워낙 위장이 약해서 당신이 해온 미역국만 먹었거든. 아무튼 난 뷔페 음식물 쓰레기 안 만들어서 좋고 재료비 낭비도 안 해서 좋고 용돈이나 선물 살 돈 굳고 장모님도 기분 좋게 맛있게 드시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데 뭐가 문제야? 그걸 말이라고 해? 여태 난 당신이 일부러 시댁이나 우리 집 가져오려고 뷔페에서 따로 음식 만드는지 알았어. 일하는 시간 빼서 만든 음식인 줄 알고 감동했었다고. 근데 저번에 당신 뷔페 갔다가 당신이 남은 음식들 락앤락통에 쓸어 넣는 거 보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오더라. 그냥 가족들 먹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 잔반들로 우리 엄마한테 생색낸 생각하니까. 그래, 당신 가족들 어쩐지 당신이 음식 가져가도 다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니. 난 당신이 하도 음식을 자주 해가서 다들 감흥이 없는 줄로만 알았지. 그동안 명절엔 음식 선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따로 준비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당신 남은 전까지 죄다 싸와서 생색냈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이 매번 선수 쳐서 그건 직원들 식사로 처리했어. 그리고 당신 뭐 나만 잘못됐다는 것처럼 몰아가지 마. 당신은 나한테 상의도 없이 30만 원이나 장모님께 드렸잖아. 그거면 우리 가게에 손님이 몇이나 와야 되는지 알아? 그만 좀 해. 당신 무슨 사업가끼리 모인다는 와인 동호회, 골프에 당신 취미생활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가족들한테 그깟 30만 원이 아까워?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줘? 내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거야. 아무튼 다음부턴 나랑 상의 없이 용돈 드리거나 하지 마. 싫어. 당신이야말로 또 한 번 음식 싸웠단 봐. 그날로 이혼이야. 왜인지 약간 비린내가 났던 양념게장 맛이 떠올랐어요. 손님들 집게가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루 종일 홀에 방치되어 있었던 게장을 떠올리니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더군요. 게다가 생각해보니 사위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저 많이 먹으라며 자기는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물론 남은 음식을 먹을 수야 있지만 저걸 선물이랍시고 가져오는 건 딸의 말처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났지만 딸이 사위에게 잔뜩 화를 낸 뒤였으니 우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딸이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혹시 박서방 찾아오거나 전화 안 왔지? 그래. 근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요새 그 사람 사업상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 돈이 필요한가 봐. 근데 은근슬쩍 엄마 이야기를 흘리는 게 아무래도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낌새가 보여서 안 된다고 못 받긴 했는데 불안해서 전화했어. 엄마, 그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 알았지? 엄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사는 아파트 한 채랑 노후자금밖에 없잖아. 그런데 양반은 못 되는지 그날 저녁 사위가 찾아오더군요. 그리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돈을 부탁했죠. 장모님, 죄송한데 제 사업이 요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장모님 노후자금으로 남겨두신 돈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진 절대 못 빌려주신다고 해서요.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제가 진짜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네.
혹시라도 자네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이 나이에 또 언제 남을 팔아서 그 빚을 다 갚겠나? 이 집하고 노후자금마저 없으면 나중에 결국 자식들한테 폐가 될 게야. 자네한테도 말일세. 제발요, 장모님.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실 거예요? 솔직히 형님은 돈도 잘 버시니까 이 집 하나쯤은 나중에 우리 애엄마한테 물려주셔도 되잖아요. 그거 미리 증여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사업 망하면 안 돼요. 글쎄 안 돼. 내 저번에 언뜻 들어보니 자네 취미가 꽤나 고상하던데 진짜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 취미들부터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골프채 하나만 팔아도 좋은 건 꽤나 값이 나간다던데. 장모님, 그건 제 사생활인데 좀 선을 넘으시네요. 제가 괜히 그런 취미가 있게요. 그런 줄과 고급 정보가 있어야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진출도 하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어울리는 무리에 따라 인생의 급이 달라진다는 말. 장모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느라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취미는 그저 놀고 먹는 건 줄 알지. 뭐라고? 자네 지금 말 다 했는가? 어디 어른한테 함부로 그따위 소리를 해? 네, 다 했습니다. 어쨌든 장모님은 저 돈 안 빌려주신다는 소리잖아요. 실내 골프나 치러 갈 걸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안녕히 계세요. 사위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 말이 끝나가기도 전에 저희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돈 한 번 안 해줬다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삐져서 가버린 겁니다. 참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 딸에게 전화해서 이놈 원래 이런 놈이냐고 물으니 오히려 딸이 제게 너무 미안해해서 딸이 불쌍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내가 뷔페 잔반 가져온다는 걸 알고 난리쳤을 때부터 다정한 척 여유로운 척 가면을 쓰고 있던 그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 쪼잔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속 좁고 치사한 인간인지 몰랐어. 어쩐지 도련님 아가씨는 남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도 잘 안 걸고 그 인간 싫어하는 게 딱 티가 나더라고. 난 그냥 형제끼리 어릴 때 많이 싸워서 사이가 별로인가 했는데 나한테 하던 꼬라지 동생들한텐 더 심하게 부렸겠지. 보니까 어머님이 맞이에다 몸까지 약했던 애 아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것 같더라. 뷔페에서 남은 음식 자기 생일 선물이랍시고 가져온 걸 보고도 자기 생각해 주는 건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나 뭐라나.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준 용돈은 적다고 타박하면서 말이야. 아, 웬만하면 시댁 불평, 애아빠 불평 엄마한텐 안 늘어놓으려고 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말았네. 아무튼 엄마, 내가 그 인간 대신해서 사과할게. 어쨌든 우리 애아빠니까 애 다루듯 어르고 달래서 살아봐야지 뭐. 딸은 제가 속상할까봐 말을 안 했지만 손주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아빠 없이 커봤으니 그 상처를 알았던 거겠죠. 저 또한 그런 딸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갈라서라는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뒤 사이는 삐진 티를 팍팍 내며 제 생일이든 명절이든 빈손으로 나타나더군요. 게다가 와도 하루 종일 뚱한 얼굴로 앉아 밥도 깨작깨작 손주를 끌어안고 TV만 보고 저에겐 인사 외엔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못 참고 사위에게 물었죠. 자네, 그때 일로 언제까지 삐져 있을 건가? 돈 안 빌려준다고 지금 1년이 넘게 입을 꾹 닫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럼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라고요? 잘하는 것도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거지. 마음이 안 내키는데 뭐래요? 똑바로 앉아. 나이가 40씩이나 돼가지고 애처럼 입 대빨 내밀고 나한테 지금 투정 부리는 거야? 내가 자네 친구인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그러고 있어? 그리고 자네가 나한테 잘한다고 한 게 고작 뷔페 잔반 싸다가 생색내는 거였어? 내가 여태 모르고 있을 줄 알았지? 제 말의 사이는 뭐라고 말을 하려다 말고 그냥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제가 지금 초등학생 아들 혼내는 것도 아니고 나이 70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현타가 오더군요.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사위는 대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2번 다시 안 온다고 말하며
혼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마치 어린애가 엄마한테 혼나고 방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채 이렇게 말했죠. 미안해, 엄마. 안 그래도 저 사람 엄마만 보면 저래서 엄마 집 왔다가 돌아갈 때마다 엄청 싸웠었어. 엄마 앞에선 그래도 싸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진짜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애 생각해서 버텨보려고 요즘 부부 상담도 받고 있는데 바뀌질 않아. 완전 아나무인이야. 아유, 어쩌다가 저런 놈이 우리 집 식구로 들어와서는 원. 너 앞으로는 박서방 아예 데려오지 말거라. 괜히 데려오면 박서방이랑 너만 싸움 나고 나도 기분만 안 좋아지잖니. 설마 평소에 너한테도 저러는 건 아니지? 아니야. 평소에 나랑은 무난하게 지내. 애한테도 잘하고. 진짜 미안해, 엄마. 그렇게 사위와 안 보고 산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 과일 가게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얼마 전에 친했던 친구 언니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 근데 거기서 어떤 중년 남자가 완전 어린애처럼 서럽게 우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언니 큰 사이였대. 그래서 서로 엄청 가까운 사이였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 철천지 왼수였다는 거야. 그 사이가 사고도 많이 치고 그 언니 딸이랑 사내 못 사내 너무 많이 싸워서 언니랑 그 사이랑 안 보고 산 지 5년이 넘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사고로 허망하게 가게 되면서 영정사진으로 조우한 거래. 근데 그 사이가 울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사실 찾아뵙고 너무 용서 빌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왔어요. 이러는 거 있지? 그거 보니까 사위랑 장인 장모도 결국엔 부모 자식 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긴 사위랑 잘 지낸다고 했지? 계속 사이좋게 지내. 사위도 자식이니까 좀 못난 부분이 있어도 봐주고 좀 져주기도 하고 혹시라도 사이 틀어졌다가 나중에 또 후회할지도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사위가 점잖지 못하게 행동한 건 맞지만 그 여자 말대로 제가 정말 부모라면 사위에게 먼저 다가가서 져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라고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오랜만이라 전화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아 망설여졌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야채를 배송해주는 업체에 사정이 생겨 저는 전날 남은 떨이 야채와 나물만 팔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른 시장의 나물 가게로 향했죠. 저희 시장에 있다 그쪽 시장으로 옮긴 꽤 친했던 여자가 그날 제 장사가 일찍 끝난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반나절만 가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중요한 볼일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여자의 부탁은 그날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장사하던 시장보다 그곳 시장은 조금 더 한산했어요. 저는 멍하니 가게 바깥쪽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젊은 남자 한 명과 함께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저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두 사람의 대화는 제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짜증나. 대체 발주를 누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식재료가 모자라? 사장님이 하신 건데 한 번에 발주야 싸다고 엄청 쟁여놓으셨다가 발주 놓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소는 신선하게 매일 받는 게 낫다니까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그럴 거면 그만두고 나가서 네가 직접 차려. 죄송합니다. 근데 뷔페 근처 마트로 가면 되는데 왜 이 시장까지? 지금 새로 채소 사서 언제 음식해?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나물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혀. 어차피 나물 반찬 다 거기서 거기야. 종류 좀 바뀌어도 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놈이 뭘 알겠냐? 저기 있네, 나물 가게. 놀랍게도 두 사람의 목적지는 바로 제가 봐주고 있던 가게였어요. 그리고 둘 중 좀 더 나이가 있던 남자는 바로 제 사위였던 겁니다. 사위는 비싸 보이는 양복을 위아래로 쫙 빼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절 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직원에게 손짓을 휙휙 하더군요. 직원은 저에게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이모님. 혹시 떠리로 팔거나 제일 싼 나물이 어느 거예요? 나물을 여기 큰 고무대야에 있는 거 덜어서 파시는 거죠? 두 종류만 저희가 다 사갈게요. 순간 사위를 아는 척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직원한테 하는 짓만 봐도 진상인 게 저를 봐도 좋은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과일 가게 여자가 제게 해준 다른 집 사위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그래 어른이 내가 먼저 손 내밀자 싶어 고개를 들고 사위를 불렀어요. 이게 누구야? 박서방 아니야? 그런데 사위는 자신에게 한 말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한 듯 절 쳐다도 안 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뒤돌아서 있던 사위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곤 제가 지을 수 있는 표정 중 가장 반가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다시 사위를 불렀어요. 박서방! 장모님? 그런데 화들짝 놀라며 절 알아본 사위는 대놓고 싫은 표정을 짓더군요. 사위는 제 손을 팍 하고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제 마음에 마구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더럽게. 그 손 계속 남을 만진 손 아니에요?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고 그 더러운 손을 대요? 더럽다니, 내 손 깨끗하네. 근데 자네, 어떻게 1년 넘게 만에 만난 장모한테 한다는 첫마디가 더럽다는 소리일 수 있나? 난 그래도 자네가 사위라고 반갑게 불렀는데 어쩜 그렇게 벌레 보듯 날 보냔 말이야. 사장님, 장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그제야 직원은 사위에게 물으며 제게 다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직원에게 저를 창피해했어요. 야야, 인사하지 마. 너 가게 들어가서 다른 직원들한테 우리 장모 봤다는 소리하면 가만 안 둬? 알았어? 너 저기 차에 가 있어. 직원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위의 반응에 상처를 받은 전 사위에게 따져 물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네, 내가 지금 창피한가? 그럼 장모가 시장에서 꾀재재한 꼴로 나물 팔고 있는데 사장 체면에 안 창피해요? 아니,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장모님 가게에 있는 시장은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 시장 안 간 건데 진짜 재수도 없지. 어떻게 여기서 딱 마주쳐? 뭐 재수 없다고? 자네 말이 너무 심하구먼. 자네 그동안 내가 오냐 오냐 해줬더니 장모가 우습나? 매번 남는 잔반을 가져다 주질 않나. 돈 좀 안 빌려줬다고 삐져서 한 소리 했더니만 집을 그냥 나가버리질 않나. 이젠 날 창피하다 못해 더럽다, 재수없다는 막말까지 해? 너 내가 이 더러운 나물 만지고 야채 팔면서 우리 딸 키운 덕에 네가 지금 내 딸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뭐 효도해달라고 했어? 돈을 달라고 했어? 그냥 애처럼만 굴지 말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여태 기분 상해서 위아래도 못 알아봐?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앞으로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장모한테 제가 왜 설설 기여하는데요? 그나마 결혼할 때 5천 해준 거 보고 찌르면 좀 더 나오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잘해줬더니 노인네가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그깟 몇 천도 안 해주고, 모임에서 만난 다른 대표들 장모들은 부잣집 마나님들이라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던데 나만 쪽팔리게 이게 뭐야? 그나마 애엄마가 이 지역에선 알아준 회사 다녀서 제가 얼굴 들고 다니는 거지. 장모가 잘 살긴커녕 시장에서 나물 판다고 하면 저그 모임들에도 쪽팔려서 못 나가요. 겨우 인연 끊었다고 좋아했더니 여기서 또 만나가지고는. 그동안 그래도 장모라고 제가 이 말까지 꾹 참았었는데 장모님 몸에서 시장 비린내 나요. 그 역겨운 냄새 그동안 겨우겨우 참았다고요. 뭐야? 뭐 이런 잡놈이 다 있어. 나는 지금 시장 한가운데서 장모한테 그딴 소리 짓거리고 있는 네가 내 사위라는 게 더 쪽팔리다. 그래도 장모 사이간 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손을 내민 내가 멍청했지. 내 몸에서 시장 비린내가 난다고? 네 몸에선 향수로 범벅을 해도 숨겨지지 않는 고약한 악취가 난다.
겉만 그렇게 번들을 하면 뭐해? 속이 죄다 썩은 인간인데. 꼭 없는 인간들이 마음이 썩었다, 겉만 번들을 하다 같은 소리 하지? 자기들은 겉멋들 돈조차 없으면서. 아, 진짜 수준 떨어져서. 저 갑니다. 아, 장모님 손주까지 애엄마처럼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저 만났다는 얘긴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쭈글쭈글 하셨어요? 하긴 그랬으니까 남편이 고작 천박한 다방레지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간 거겠죠? 근데 이놈이, 아, 내 옷!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앞 고무대야에 놓여있던 무생채를 손으로 마구 집어 그놈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놈은 두 팔로 얼굴을 막으며 발악을 해대더라고요. 그만 모태인 늙은이야? 이게 얼마짜린데? 아, 오늘 저녁에 와인동호회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열이 받았는지 사위는 제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보고 있던 상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고 더러 누군가는 쓰레기까지 던지기 시작했어요. 구경하던 손님들은 사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댔죠. 야, 이놈아! 듣자 하니까 시장 비린내? 시장 그렇게 무시하는 놈이 시장 바닥에 왜 기어들어와? 여기서 당장 꺼져! 시장 상인을 싸그리 무시해도 유분수지. 저놈 보니까 우리 사이는 아주 천사가 따로 없었어. 저 사람 가끔씩 양복 쫙 빼입고 손님들한테 무슨 레스토랑 지배인 마냥 뻐기고 다니던 한식 뷔페 사장 아니야? 왜 저쪽 시내에? 어머, 맞네. 저번에 거기서 동네 여자들이랑 모임 가졌다가 가격에 비해서 먹을 것 하나도 없어가지고 욕만 엄청나게 퍼붓고 나왔잖아. 비싼 고기 반찬은 채워주지도 않고 싼 나물 같은 것만 수북하게 채워놓더라니까. 사위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도망을 가더군요. 근데 가게 사장님들은 제게 다가와 요즘 것들은 참 싹수가 없다며 위로해 주었어요. 화가 나서 질러버리긴 했지만 콩가루 가정사가 드러나 버린 것 같아 너무 창피했죠. 시장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전 나물가게 여자에게 무쓰게 된 무생채 전부 값을 물어주고 남은 무생채는 포장해 왔어요. 괜히 장사에 피해를 준 것 같아 그 여자가 건네주는 일당은 받지도 않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야 꾹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적같이 살면서도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려 남한테 돈으로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고 피해를 주고 살지도 않았는데 사위라는 놈한테 이유도 없이 개무시를 당하니 그날따라 제 온 매무새까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눈물을 꾹꾹 닦아낸 전 그대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그날 있던 일을 전부 딸에게 말해주었죠. 아니나 다를까 딸은 미친 듯이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딸에게 단호한 말투로 말해주었어요. 너 정말 박서방이 좋은 거야? 아니면 시우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어서 살고 있는 거야? 혹시 전자라면 진지하게 남자 보는 네 눈을 고민해보고 후자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이혼해라. 내가 너 아빠 없이 키운 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시우도 아빠 없이 키우라고 먼저 말을 못 꺼냈다. 너한테도 상처가 있으니 네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오늘 그놈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놈은 안 될 놈이다. 언젠간 너랑 시우한테도 함부로 할 놈이야. 그런 놈은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없는 게 훨씬 나. 그놈은 건방지게 시우까지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으면 너한테 입 닫고 있으라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너 당장 그놈이랑 갈라서. 그날 일로 그놈은 더 이상 내 딸 인생에 득이 될 게 없는 놈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딸에게 말한 전 들려온 딸의 대답에 더욱 놀라고 말았네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엄마, 나 사실 그 인간이랑 진즉에 이혼 준비 중이야. 근데 그놈이 이혼 못 해준다고 억지 서서 지금 변호사랑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 인간 우리 시우한텐 좀 잘한다 했더니 시우가 일반식 먹기 시작할 때부터 애 먹을 걸 대놓고 아까워하더라.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찬밥 데운 것도 세균 있다고 안 먹고 자기 수저 놓는 자린 물티슈로 2번씩 닦고
반찬도 제일 보기 좋고 깨끗한 것만 골라 먹던 인간이 글쎄 나랑 우리 시우한텐 종종 가게에서 남은 음식 가져다 주더라고. 이게 다 생활비 아끼는 거라면서. 그런 자기는 가게에서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안 먹더니 나중에 새벽에 혼자 치킨 시켜 먹고 있던 거 나한테 딱 걸렸어. 어쩜 인간이 그렇게 치졸해? 그래서 이놈은 자식이고 뭐고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구나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곧 찍어도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그놈 계속 가게가 적자라서 집에 돈을 못 가져왔거든. 나 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거 걸려서 또 대판 싸웠었어. 그래서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만 생활하고 대출금도 갖고 있었고 그놈 그거 아까워서 그게 아쉬워서 나랑 이혼 안 해주는 거야. 그 와중에 곧 찍어도 그놈의 와인 동호회 골프 모임은 꼭 나가대. 그냥 그 인간은 사업가랍시고 있는 척 다 하면서 부자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었던 거야. 뱁새가 주제도 모르고 황새 쫓아가다가 언젠가 가랑이 찢어지지.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어, 엄마. 그래도 엄마 속상해할까 봐 다 마무리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새 그런 꼴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엄마, 나 순순히 이혼만 하지 못하겠어. 나 엄마 개무시한 그놈 무슨 방법을 쓰든 제대로 물 한번 먹여줄 거야. 딸은 그날 저녁 사이가 들어오기 전에 짐을 싸서 손주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울어서 퉁퉁 분 제 눈을 보자 미안했는지 와락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죠. 그날 밤 딸의 휴대폰으로 사이가 전화를 미친 듯이 걸더군요. 딸이 전화를 받자 쩌렁쩌렁한 그놈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이 여편네야. 집에 딸랑 이혼 소장 보낸다는 쪽지만 남기고 애까지 데리고 나가? 너 제정신이야? 네가 날 대체 뭐로 소송 걸 건데? 그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 편부모라고 무시하는 발언 해댄 거, 당신 뷔페에서 남은 음식 어머님 아버님께 싸가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가 당신 엄마가 나 인격 모독한 거 나 다 녹음해놨어. 언젠가 당신하고 반드시 이혼할 것 같아서 증거로 쓰려고. 거기다가 당신이 그 잔반 집에 가지고 와서 생활비 아끼게 나랑 우리 아들한테 억지로 먹이려고 한 거, 이거 엄연한 육체적 정신적 폭행인 거 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오늘 우리 엄마 단단히 모욕 줬다며? 내 부모님한테까지 함부로 군 거 증언해줄 사람들도 깔리고 깔렸어. 와, 장모님 그걸 그새 당신한테 일러 바쳤어? 아주 자기 손주까지 애비 없는 새끼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만. 당신 애비 없는 여자 넓은 마음으로 아내로 받아줬더니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어? 쌍팔년도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비 없는 자식 타령하고 있어? 하긴 네가 나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게 부모 둘 다 살아있는 것 빼고 뭐가 있겠니? 한심한 자식아. 그리고 뭐? 날 아내로 받아준 은혜? 갚아줄게. 이혼 소장이랑 같이.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 엄마한테 모욕 준 대가 아주 철저하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끊어. 딸의 통화 내용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동안 딸은 자기 시모라는 여자한테 가장 아픈 상처가 들쑤셔지고 있던 겁니다. 에휴, 이거사, 왜 그동안 이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진즉에 말했으면 내 널 당장 그 집에서 끌고 나왔을 텐데. 엄마가 아빠 없는 애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 키웠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런 소리 듣다가 이혼한 거 알면 엄마가 나보다 더 상처받을까 봐 무서웠어. 근데 오히려 내가 참았던 게 엄마한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아들은 거의 왕복 200만 원에 달하는 비행기 값을 내고 3일 뒤 저희 집에 도착했더군요. 아니 태연아, 너 회사는 어쩌고 여길 왔어? 현아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급한 일은 다 처리하고 왔고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이라 한동안 휴가 냈어요. 제가 미국을 괜히 갔나 봐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개나 소나 다 우리 집을 무시한 거잖아요. 현아야, 비록 내가 큰 힘은 못 돼도 이렇게 얼굴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너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아들이 온 날로부터 얼마 뒤 저희 집에 불청객 둘이 찾아왔더군요. 인터폰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터폰에 비친 사람은 바로 사위와 결혼식 날 보고 본 적이 없던 안사돈이었거든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하다가 제 딸을 감히 구박했던 안사돈이란 여자한테 쓴소리 한 번은 해주고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둘은 씩씩대며 저희 집에 들어오더군요. 방에 있던 딸은 큰 소리가 나자 손주를 방에 그대로 두고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야, 김연아. 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하고 너 무사할 줄 알았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찾아와. 이보쇼 안사돈.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알아요? 뭘 했든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내 딸한테 한 짓보단 덜하겠지. 흥, 아주 그 딸의 그 애미구먼. 싹수가 없는 게 아주 똑같아. 제가 글쎄 내 아들 부패를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해버렸답니다. 우리 아들 이미 2번이나 적발돼서 영업정지를 2번이나 당했는데 3번째는 아예 영업소 폐쇄 명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대요. 어떻게 제 새끼 아빠 사업장을 저렇게 쫄딱 망하게 한답니까? 예,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 아빠 없이 자라서 애한테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니? 어? 딸을 바라보니 딸이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딸이 그놈에게 해준다던 복수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애초에 자기 아들이 잘못한 일을 안사돈이란 여자와 사이는 우리 딸 탓을 하면서 득달같이 쫓아온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이 여편네가 근데 당신은 부모 없이 자랐수? 말하는 싸가지 보니까 그쪽은 편부모가 아니라 아예 부모가 없이 자랐을 것 같은데 무식이 좌알잘 흐르는 게 이 봐요. 당신 말하는 꼬락선일 보니까 자식놈이 왜 저렇게 막대 먹은 놈으로 자랐는지 알겠네요. 영업정지를 2번이나 당해요. 그럼 신고한 내 딸을 탓하기 전에 애초에 가게 관리 잘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먹을 음식은 그렇게 깔끔을 떨면서 손님한테 나갈 음식에 무슨 짓을 했길래 계속해서 영업정지를 당해요? 그걸 가지고 내 딸 탓하면서 아빠 없는 자식이니 어쩌니 하는 걸 보니 내가 아주 수준 낮은 집안이랑 내 딸을 결혼시켰었네요.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야, 김연아, 네가 한번 말해봐. 너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날 신고했냐? 어? 이혼할 거면 조용히 이혼이나 할 것이지.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리냐고? 몰라서 물어? 난 당신 사업장엔 원래 관심도 없었어. 영업정지 2번이나 당했을 때도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법 하나도 안 어기고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길길이 날뛰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근데 당신한테 이혼소송 걸 준비하다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듣고 눈이 돌더라. 그래서 뭐라도 복수해 주려고 사람 써서 당신 뒤종해봤어. 그때 알았어. 당신 부패 아주 가관이었던 거. 당신의 뷔페가 유명하더라. 다 식어 빠진 남은 음식 몰래 새 음식 사이에 섞어서 내보내고 값 나가는 음식은 잘 채우지도 않고 나물이며 건조 반찬으로 뺑뺑이 돌리다가 컴플레인 장난 아니게 먹고 어디 그뿐이게? 곰팡이 난 식재료 대충 떼어내고 그냥 쓰다가 손님이 곰팡이 발견해서 난리 나고 대량으로 들여와 싸다고 뭐든 대량으로 주문해서 날짜 표기도 제대로 안 하고 냉동실에 확 처박아 놓고 썼다며? 당신 가게 절대 가지 말라면서 회사 한 직원이라고 누가 익명으로 올린 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들고 있더라. 그렇게 자기 먹을 것만 유난 떨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론 장난질이나 치니 사업이 잘 될 턱이 있나. 이런 걸 알게 된 이상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진즉에 알았다면 이혼이 아니라도 신고했어. 사람들 건강하고 직결된 거니까. 난 날 위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네 가게 문을 꼭 닫게 할 거야. 공익? 내가 내 사업 알아서 한다는데 네가 뭔데 참견질이야? 안 되겠네. 너 이리 와봐. 내가 너라도 아작을 내야 속이 시원하겠다. 사위는 눈에 불을 켜고 제 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딸 앞을 막아섰고
그런 제 머리채를 또 안사돈이 낚아채더군요. 저와 서로 머리채를 움켜쥔 안사돈은 절대 우리가 자기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석주야. 이 집 두 개 집들 아주 요절을 내버려라. 누가 여자 둘이래요? 당장 그거 안 놔요? 야, 이 개자식아. 감히 누구 동생한테 손을 대? 하지만 그들이 모르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우리 아들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키가 190이 넘는 제 아들을 보자 사위는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런 사위의 울대를 소나기에 쥐고 거실 바닥으로 날려버렸어요. 석주야. 아니 넌 뭔데 내 아들을.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현아 오빠요 아줌마. 아줌마. 그리고 박석주 이 구더기보다 못한 자식아. 속빈 풍선은 바늘 조각 하나에도 금방 터지게 돼 있어. 겉모습만 신경 쓰고 속은 빈수레보다도 텅 빈 바로 너 같은 놈 말이야. 한심하고 쪽팔린 네 인생 망가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닌데 내 동생한테까지 또 피해주려고 했다간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네 인생을 파멸시켜버릴 거야. 나 이제 아예 미국에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여자 둘만 있는 집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또 쳐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엄마 괜찮으세요? 현아야 다친 데 없어? 괜찮다. 난 안 괜찮아. 이건 나 이 미친 여자야. 아들은 미국에서 완전히 들어왔다는 거짓말까지 보태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저는 여전히 안사돈의 머리채를 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지원을 잃은 안사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발 놓으라며 꽥꽥댔죠. 저는 그런 안사돈을 사위 옆에 나란히 내동댕이 쳐줬어요. 그리곤 손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탁탁 털며 마지막으로 일침했습니다. 안사돈, 아니, 야, 내가 원래 널 만나면 곤죽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거든. 근데 네 아들 꼬락선일 보니까 안 그래도 될 것 같다. 자식을 저런 한심한 놈으로 키워놨으니 네 인생은 네 스스로가 이미 폭망하게 만들었네. 그런 아들 백날 감싸봐라. 네 인생만 더 불행해지지. 그리고 너 박석주, 감히 내 딸 몸에 손대려고 해? 이 쓰레기 같은 놈. 너같이 지밖에 모르는 놈이 하는 일은 사업이든 뭐든 죄다 망할 거야. 남을 알길 우습게 하는 놈은 누구에게든지 없이 여겨질 테니까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둘 다 내 딸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해. 빨리 꺼지라고. 제 말이 끝나자 여전히 캑캑대던 사위와 눈물 콧물 줄줄 흘리던 안사돈을 향해 제 아들이 주먹을 뚝뚝 꺾어 보이더군요. 그제야 그들은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손에 든 채 저희 집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참 한심한 뒷모습이 아닐 수 없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제 딸은 그놈과 이혼하고 손주의 양육권 또한 가져올 수 있었어요. 또한 그놈이 말아먹은 재산이 하도 많아 딸은 굉장히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됐죠. 게다가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시모한테까지 물어 딸은 그놈과 그놈 모친 둘 다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가진 돈이 없던 사이는 딸에게 분할할 재산과 위자료를 주기 위해 빚만 가득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한편 사위의 한식 뷔페는 당연하게 문을 닫았어요. 결국 사위는 빚만 남긴 채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 더 대박이었던 건 그 뒤 직원들이 담합해 사위를 고소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취미엔 빚까지 지며 돈을 쓰던 그놈은 직원들 월급을 적게는 한 달, 많으면 넉 달까지 밀렸다는군요. 그전에도 한두 달씩 월급을 밀려서 준 건 부지기수였고요. 첩첩산중으로 가게가 망해 퇴직금까지 일괄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사위는 돈이 없으니 배째라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모두 딸의 시누이였던 사돈처녀가 자기 큰오빠 꼴 좋게 됐다며 제 딸에게 전해줬다고 해요. 아마 형사고소랑 민사소송 다 당해서 제대로 합의 못하면 징역 살지도 모른대. 남을 그렇게 우습게 알더니 완전 쌤통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큰아들을 감싸던 안사돈은 없는 살림에 박가사도 몰래 빚을 내서
소송당한 돈을 갚아주려다가 한심하게도 돈 해달라고 박가사돈에게 계속 징징대던 사위와 함께 나란히 쫓겨났다고 합니다. 한심한 안사돈과 사위 행동을 봐주는데 박가사돈도 한계가 왔던 거죠. 지금 그 둘은 카드 대출을 받아 급하게 원룸 보증금을 마련해 현재 월세 35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아직 사위를 시장에서 만났던 사건 이후로 시간이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건 고소와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랍니다. 때문에 그놈이 최후의 벌금과 빚더미 안게 될지 아니면 차디찬 교도소 창살 안에 갇히게 될진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겠네요. 넌 네 시누이 말고 그놈한텐 연락 온 적 없어? 있지 왜 없어. 오빠, 그런 찌질한 놈이 엄씨라는 게 있을까봐?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발 애를 봐서라도 자기 합의금 좀 빌려달라고 문자를 아주 폭탄으로 남겨대더라. 그냥 다 무시하고 차단했어. 그런 놈은 상종을 안 해주는 게 진정한 벌이야. 어머, 그놈 약 좀 올랐겠는데요, 아가씨? 얼마 전에 새해를 맞아 오랜만에 미국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예쁜 손녀까지 모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우린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엄마, 우리 이번 4월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저 한국으로 곧 발령 날 거거든요. 비록 서울에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엄마에게도 현아한테도 3시간이면 달려올 수 있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저희 이번에 겸사겸사 한국 와서 살집 좀 알아보고 돌아가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완전한 귀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적적했던 전과 달리 딸과 손주와 재미나게 살고 있죠. 딸이 이혼한 건 물론 가슴 아프지만 조용하던 집이 다시 시끌벅적해지니 저도 모르는 새에 참 많이 밝아졌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딸과 손주와 저녁 먹을 생각에 일을 하다 휘파람까지 불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엄마로서 또한 할머니로서 딸과 손주가 더 이상 이상한 인간에게 엮이지 않도록 지켜줄 생각입니다. 마치 제 전 사위처럼 옆에 두면 해양만 될 인간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세상엔 보기보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거나 텅 빈 인간이 많더군요. 자칫 보면 멀쩡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텅 빈 자신의 속을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을 땐 더없이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 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과일 하나를 골라도 신중한 것이 사람인데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을 고르는 건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럼 저도 제 딸도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올해엔 좋은 인연만 나타나길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